안녕하세요. 노트북 리뷰는 다나와 누리다의 택군입니다. 제가 그동안 고성능 게이밍 노트북이나 영상 편집 크리에이터용 노트북을 주로 리뷰해 오다가 그런 걸 별로 선호하지 않는 분들을 위한 노트북을 한번 소개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번 노트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노트북의 이름은 ASUS VivoBook 15 X1504ZA-BQ387이라는 제품이고요. 싸게는 40만원대 초반까지 살 수 있는 초가성비 노트북입니다. 가격적인 부담이 크게 없기 때문에 게임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 학생 인강용이나 인터넷, 문서 작성, 사무용 노트북으로 활용하기에 딱 알맞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와 같은 간단한 게임부터 인터넷, 동영상 시청, 포토샵 같은 작업은 이번 노트북으로도 상당히 쾌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고사양 작업이 필요하지 않다면 가격적인 부담이 없는 이번 제품을 선택하는 게 분명 현명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프로세서는 11세대 인텔 코어 i3 12156가 탑재됐습니다. 저전력 프로세서로 발열이 적어 가벼운 노트북을 만드는데 아주 적합하고요. 2개의 성능 코어와 4개의 효율 코어로 구성. 저렴하기도 하지만 무려 헥사 코어와 옥타 스레드로 원활한 멀티태스킹 작업과 뛰어난 전력 효율성을 보여줍니다. 그래픽은 인텔 내장 UHD 그래픽스가 탑재됐습니다. 간단하게 리그 오브 레전드 정도를 돌릴 수 있는 사양입니다. 메모리는 온보드 방식의 3200MHz 대역폭 DDR4 8GB가 싱글 채널로 들어갔습니다. 또한 여유 슬롯 1개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어서 8GB 메모리를 하나 추가하면 16GB 듀얼 채널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초가성비 노트북의 경우 기본 4GB만 제공하는 경우도 많지만 ASUS VivoBook은 8GB를 기본으로 제공해서 굳이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점이 좋았습니다. 저장 장치도 PCI Express 4.0 기반 M.2 NVMe SSD가 들어가서 부팅 속도라든지 로딩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 속도 측정 결과도 3500MB/s의 순차 읽기 속도로 매우 훌륭했습니다. 용량은 256GB이고 가격 대비 충분히 합리적인 용량과 퍼포먼스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모니터는 15.6인치, 해상도는 FHD 1920x1080, 일반적인 16:9 비율입니다. 16:9 비율은 동영상을 볼 때 렛터박스 없이 쾌적하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3면이 슬림한 나노 엣지 베젤 적용으로 몰입감 있는 화면까지 볼 수 있습니다. 스크린 대 바디 비율은 84%로 초슬림까지는 아니지만 비교적 슬림한 베젤로 가격 대비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광시야각 패널이 탑재돼서 동영상 시청과 문서 작성을 할 때 불편함이 없지만 색 재현율은 NTSC 45%를 충족하는 정도로 디자인 작업보다는 사무용, 문서 작성 용도로 최적화되었습니다. 좋은 점으로는 TUV 라인란드 시력 보호 인증으로 블루라이트 방출이 낮아서 장시간 사용해도 눈의 피로도가 굉장히 적습니다. 또한 모니터 상단에는 720p의 HD급으로 화질이 좋은 웹캠이 탑재되어 있고요. 물리적인 프라이버시 셔터를 제공해서 미사용 중에는 카메라를 닫음으로써 해킹 등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다. OS는 미탑재 프리도스 제품이라서 윈도우 11을 직접 설치해야 합니다. 가격은 43에서 45만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은 40만원대 노트북이 아닌 80에서 90만원대 노트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뛰어난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한 단계 고성능의 비보북 시리즈와 디자인 플랫폼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할 걸지도 모르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게 정말 40만원대 노트북이 맞나 생각될 정도로 예쁜 외관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심플하고 깔끔한 디자인과 실버 컬러의 조합은 사무용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무난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어느 정도 상급 노트북과 디자인 플랫폼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좋은 점은 180도 힌지 기능이라든지 견고한 내구성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열면 최대 180도까지 펼쳐져서 화면을 바닥에 완전히 눕힐 수가 있는데 마주 앉은 사람에게 화면을 공유하고 싶을 때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시간 사용해야만 알 수 있어 구매 당시에는 알기 어려운 부분이 내구성인데
이 노트북은 다양한 환경에서 노트북의 내구성을 확인해보는 밀리터리 표준 810H를 충족한 제품이라서 어느 정도 신뢰하고 구매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키보드는 3열 숫자 패드까지 포함된 풀사이즈 키보드가 탑재돼서 문서 작성에 상당히 좋습니다. LED 백라이트 등의 기능은 빠졌지만 상급 비보북 모델과 동일한 에르고 센스 키보드가 탑재돼서 인체 공학적인 키캡의 모양과 레이아웃 등으로 뛰어난 사용감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가격 대비 정말 훌륭한 타건감을 제공해준다고 생각됩니다. 노트북의 무게는 실제 1.64kg으로 측정되었습니다. 한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생각보다 가벼워 기대 이상의 휴대성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40만원대 초가성비 노트북으로 이 정도의 휴대성을 제공한다는 점이 정말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15.6인치의 표준적인 사이즈에 1.79cm로 두께까지 얇아서 웬만한 노트북 가방이나 파우치에 쉽게 넣고 다닐 수 있겠습니다. 어댑터는 AC 전원 케이블을 따로 연결해야 하는 약간의 거추장스러운 점은 있지만 어댑터 자체가 워낙 작고 가벼워서 아쉬움을 잊게 만들어줍니다. 45W 출력이고 가로 세로 길이가 58mm 밖에 되지 않아서 매우 작습니다. 무게는 전자저울로 실제 측정하면 243g으로 매우 가볍습니다. 포트 구성은 왼쪽에 USB 2.0 타입 A 단자가 1개 있고요. 오른쪽은 오디오 마이크 콤보 잭, USB 3.2 제넌 타입 C, USB 3.2 제넌 타입 A 2개, HDMI 1.4 단자와 전원 입력 단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총 4개의 USB 단자로 충분한 확장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네벤치 R23은 최대 5491점의 멀티코어 성능이 나왔고요. 싱글코어는 최대 1618점이 나왔습니다. 12세대 엘더레이크는 i3 CPU일지라도 헥사코어로 코어 수가 대폭 늘어나서 바로 이전 11세대 i7 1165G의 레퍼런스 점수보다 높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40만원대 노트북이라도 과거와 달리 포토샵, 비디오 편집 등의 멀티태스킹 작업을 수행하는데도 만족할 수 있는 성능을 제공해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이렉트 11 기반 3D 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그래픽 스코어 최대 2148점이 나왔고요. 다이렉트 12 기반 타임스파이 점수는 739점이 나왔습니다. 외장 그래픽이 없기 때문에 그래픽 성능은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고요. 3D 게임을 즐기기에는 무리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확한 성능을 보여드리기 위해 오버워치2, 배틀그라운드,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또한 해봤는데요. 먼저 오버워치2는 1920x 1080 해상도 그래픽 렌더링 스케일 100으로 고정하고 최상 프리셋에서 최저 4.7, 최대 8.8, 평균 7.1프레임, 그래픽 설정 낮은 프리셋에서는 최저 13.8, 최대 26.9, 평균 19.7프레임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배틀그라운드는 1920x 1080 해상도에서 렌더링 스케일은 100으로 고정하고 그래픽 설정 울트라 프리셋에서는 최저 0.6, 최대 11.8, 평균 9.5프레임, 그래픽 매우 낮은 프리셋에서는 최저 21.4, 최대 32.8, 평균 21.4프레임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의 경우 1920x 1080 해상도에서 안티 엘리어싱 설정을 활성화했고요. 그래픽 설정 매우 높은 프리셋에서 최저 59, 최대 105, 평균 77프레임, 그래픽 매우 낮은 프리셋에서 최저 66, 최대 110, 평균 82프레임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노트북은 프로세서 성능은 준수한 편이기 때문에 인강용이나 사무용으로 추천하고 싶은 초가성비 노트북입니다. 포토샵 작업이나 간단한 동영상 편집도 나름 쾌적하게 돌릴 수 있습니다. 다만 외장 그래픽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게이밍 성능은 당연히 좋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게임을 즐긴다면 리그 오브 레전드 정도는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저전력 i3 12155U 정도의 프로세서가 탑재되었기 때문에 발열이 뭐 있기나 할까 싶긴 한데요. 역시나 오버워치를 플레이하는 중에 CPU의 온도는 평균 71°C 정도로 굉장히 낮게 나왔고요. CPU 클록은 평균 2.8GHz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성능 저하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참고로 시네벤치 R23으로 10분간 스로틀링 테스트에서도 5063점의 멀티코어 성능 점수가 나오면서 장시간 고사양 작업에 따른 성능 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키보드 상판, 노트북 하판, 모니터 전면, 후면 모두 영상과 같이 구역을 나누어서 온도를 측정해 봤는데요.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는 아이들 상태에서는 영상과 같은 결과가 나왔고요. 오버워치 게임 중에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에서 확인했듯이 워낙 발열 자체가 없다 보니까 고사양 작업을 하더라도 노트북이 조금 미지근해질 뿐이지 열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요. 어떤 작업을 하더라도 발열로 인한 스트레스를 1도 느낄 수 없을 거라 확신합니다. 소음은 노트북 스페이스바 상단 10cm 높이에서 측정했고요. 대기 상태에서는 28에서 29dB, 게임 중 플로드 상태에서는 46에서 47dB로 일반적인 게이밍 노트북보다 10에서 15dB 정도 낮은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도서관 같은 조용한 장소에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도 아주 좋은 선택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는 42W시 용량이고요. 사용시간 테스트로 배터리가 100% 남은 상태에서 화면 밝기 100%, 사운드 크기 30에서 넷플릭스 영화를 약 1시간 동안 시청한 결과 남은 배터리는 82%였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작은 편이지만 워낙 발열과 전력 소모가 적기 때문에 장시간 사용해도 끄떡없는 걸로 보이고요. 에이수스 비보북 15는 고속 충전까지 지원해서 완전 방전 상태에서 약 49분 만에 60%의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으니 휴대하면서 사용할 때 배터리에 대한 스트레스 또한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학생 인강용이나 사무용도로 추천하고 싶은 초가성비 노트북 에이수스 비보북 15 X150ZA-BQ387을 살펴보았는데요. 40만원대 초반의 가격으로 아주 저렴하지만 디자인에서는 모니터를 180도까지 펼칠 수 있는 과감함을 보여준다든지 메모리도 기본 8GB로 넉넉하고 헥사코어 프로세서 탑재로 성능도 나름 준수하고요. 일반적인 사무용도로 활용하기에는 과분할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노트북을 사용하면서 문서 작성이나 인터넷, 동영상 시청, 포토샵 등 일상적인 용도로 활용하기에는 100만원짜리 노트북과 비교하더라도 크게 부족함을 느끼기 어려울 것 같고요. 정말 가성비 노트북을 찾고 싶던 분들에게 이런 노트북은 어떨까 하여 이번 다나와 10월 표준 노트북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여기까지 노트북 리뷰는 다나와 누리다의 택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